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회가 끝났습니다. 꽉 막힌 해피엔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우의 삶처럼 이 드라마 또한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웠어요. 흰고래 무리에 속한 길 잃은 웹불고래 영우는 낯선 바다에서 낯선 고래들이랑 함께 사는 와중에 서브 아빠가 돼주는 친절한 명석고래와 수영고래에게 햇살 같은 지지를 받고 재수없던 곤모술수 고래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며 자신을 모시는 고양이처럼 바라봐주는 집사고래 준호와 사랑도 나눴습니다. 여러 고래들의 응원과 지지, 시기 어린 질투를 받으며 낯선 한바다에서 꿋꿋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 헤엄치던 웹불고래 영우는 정식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혼자만의 힘으로 회전문을 통과합니다. 하나 둘 셋 세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며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순간 영우는 뿌듯함이라는 감정의 이름을 찾아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영우 아빠의 감정을 알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클리셰가 섞인 법정 드라마가 이렇게 순한 맛, 착한 맛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마 드라마의 본질인 우영우 그 자체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울다가 웃다가 감정이 너를 띄었던 마지막 회 리뷰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잘 보내주기 위한 마지막 수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고양이를 향한 집사의 짝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는 관계. 영우와 준호의 사랑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강태호 배우가 영우와 준호의 관계가 고양이와 집사 같다고 말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작가님이 그걸 대사로 녹인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 외롭게 만들 것 같다. 그러니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한 영우에게 준호는 영우 때문에 행복한 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고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한 데이트 목록을 하나씩 수행할 때, 57초 손을 잡고 이빨을 부딪히며 키스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반짝거리는 눈을 볼 때, 불안해하는 변호사님을 꼭 끌어안아 진정시킬 수 있을 때, 난 행복하다고 말하는 준호. 영우에게 안정과 위안이 돼줄 수 있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영우가 이 말을 듣고 난 준호씨가 보살펴줘야 하는 여자가 아닐까 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양이는 가끔 집사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만큼이나 자주 행복하게 만드니 우리 헤어지지 말자는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고백을 들은 영우의 지적 같은 고백도 너무 귀여웠어요. 짝사랑은 부적절합니다.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은유와 비유, 문장에 담긴 속뜻을 파악해내는 걸 어려워하는 영우가 준호의 고백은 아주 찰떡처럼 알아들은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신도 준호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양이를 비유해 표현하고 해맑은 얼굴로 국회로 뛰어가는 영우의 모습이 이때도 되게 뿌듯해 보였어요. 야, 나 고백했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시즌2에서는 영우와 준호의 꽁냥거림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우와 상현은 엄마가 태수미라는 것 이외에도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잘 때 안대와 기마개를 착용하는 것, 고래와 큐브, 좋아하는 한 가지에 몰두한다는 것, 김밥을 좋아하지만 흐트러져 있는 김밥은 싫어한다는 것, 똑똑하다는 것, 많은 점이 비슷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의 인생이 옳은 길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비슷했는데요. 자신의 죄를 자수하고 싶어서 영우를 찾아온 상현, 그리고 영우는 상현이 자수를 할 수 있도록 태수미를 찾아가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영우는 동생을 지키는 웹불고래였나봐요. 상현이가 영우한테 누나라고 했을 때 영우가 가슴을 부여잡은 게 꼭 심쿵한 것 같더라고요. 10회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누나라고 했을 때는 되게 싫어했는데 진짜 동생이 누나라고 하니까 살짝 설레버린 영우. 뉴스에 나오는 구린 부자들의 자녀가 누리는 혜택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수하며 인철이 형과 라온의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상현이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는데요.
참 하기 힘든 선택이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해킹을 안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런데 라온 대표 진짜 어른이 아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해킹 방어 대회에서 1등한 상현이를 이용하려고 일부러 친해진 건 아닌가 의심도 되더라고요. 태수미의 선택은 너무나도 태수미다웠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장관 후보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한 태수미. 끝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기를 선택해서 다행이었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식에게 오랫동안 낫지 않는 무척 아픈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 군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며 참던 눈물을 뚝뚝 흘리는 영호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다가 최상현 군에게는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 때 그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져서 더 속상했는데요. 살면서 자신이 버린 딸을 찾은 적은 없지만 영호를 알게 된 후 매일 밤 인터넷을 뒤져보고 친정엄마와 영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태수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자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지만 결국 자신이 버린 딸의 간청대로 아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기 위한 선택을 하는 태수미는 악역이라고 단정해서 평가할 수만은 없는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 같아요. 이제 한선영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선영이 최상현을 이용해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바꿀 때 씁쓸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새끼고래를 이용해 어미고래를 잡는 방법이니까요. 아무리 봐도 한선영이 모진 캐릭터는 근데 아닌 것 같죠? 언론에 최상현의 영상을 뿌리고 태수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상현의 선택을 지켜주고자 하는 영호의 의견에 따라 태수미를 설득할 기회를 줬으니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냥 바로 아마 언론에 뿌렸을 거예요. 또한 영호를 이용하려고 스카우트한 건 맞지만 결국 이용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태수미가 잦은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엔 봐줬잖아요. 아마 이번에만 봐준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도 계속 봐줬고 앞으로도 봐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라온 사건 때문에 태산의 고객이었던 기업들이 한바다로 넘어왔으니 이득도 좀 취했고 결국은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라 마음이 너그러졌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승준은 왜 안 자르는 거죠? 한선영은 사람 보는 눈은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역시 두꺼운 옷을 벗게 만드는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인가 봐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갖고 있는 두꺼운 자기방어용 편견이라는 옷을 벗겼습니다. 태수미를 만난 권민우는 우영우가 한바다를 그만두고 싶은 시점이 지금이라는 정보를 넘기며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바보처럼 살아보려고 한다라는 권민우의 말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은 이제 그만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법정에서 영호랑 하이파이브 계속 시도하다가 무시당하고 머쓱해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도 되나 싶지만 사람이 변하는 데에 사랑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도 없죠 뭐. 그런데 권민우도 재계약 성공해서 한바다의 정규직 변호사가 됐을까요? 정명석은 역시 최고의 멘토였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전화 안 하고 병원 가는 영호랑 눕방을 시전하며 하나하나 알려주는 정변, 진짜 미친 관계성 아닌가요? 우영우, 정명석 서사를 별도로 특별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허구인물 1순위가 정명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사람.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이냐,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냐, 영우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내용이 마지막 회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하면 된다고 자신이 믿고 있는 기준을 영우에게도 강요했던 정변은 암수술을 받은 이후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바다에서 14년 일한 정명석은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했지만 우영우는 정명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조언을 할 수 없다.
그저 난 우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뿐이다. 우변은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 영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저 빛 정명석. 이래서 정변이 영우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건 보통 변호사한테도 힘든 일이다 라고 말했다가 바로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정정했을 때 영우는 괜찮습니다, 저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라고 자신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음을 덤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6회 명석은 우변은 보통 변호사가 아니다 라며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변호사야 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1회와 16회를 연결하는 수미상관 구조가 진짜 완벽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에서 한바다를 나온 정명석과 한바다의 정식 변호사가 된 우영우가 한 사건을 놓고 대립해서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이 나와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른 드라마 리뷰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